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완벽하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 셀코리아로 지수가 상승 출발해도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6조 8천억 원 넘게 폭풍 매도한 외국인, 언제까지 자금을 빼낼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 양시장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가 0.6% 가까이 반등했지만 코스닥은 변동성이 커지며 결국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시장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발목을 잡은 결과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계속해서 조 단위의 매도 물량을 빼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1조 7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며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그나마 개인들이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데요. 어제 8,8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8,300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기관, 연기금의 경우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자산 배분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이제는 신규 매수를 사실상 멈춰야 한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미리 참고하셔야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순매도했습니다. 1,315억 원 팔아냈습니다. 개인이 1,3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고 기관 5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개별 모멘텀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한때 3% 넘게 상승했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국에 1.4% 약세, 10만전자를 다시 이탈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플러스권을 장중 내내 유지하면서 2.4% 반등에 성공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KB금융,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면서 3% 올라서 시총 9위에 자리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와 2차전지 대표주만 반등했습니다. 알테오젠이 3% 넘게 오른 반면 HLB는 7%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8.6% 약세로 2거래일 연속 내림세였습니다.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70전 내린 1,44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1,442원에 개장했지만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1,44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선 다시 1,450원 부근까지 치솟았는데요.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이 현실화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겁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48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환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시장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장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KB증권에서 내년에 코스피 5천 장기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에는 최대 7,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이 코스피 6천까지 제시했었는데 이 7,500은 처음입니다. KB증권은 지난 30년간 한국 증시에서 세 차례 강시장을 되돌아봤을 때 코스피 단기 조정 후에 급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의 조정은 평균 14% 정도 빠졌고 한 달가량 이어졌는데요. 이때도 지금처럼 강세장이 지속되다가 200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밀리더니 조정을 겪고 나서 급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금융은 지금 코스피 조정이 3저 호황 국면이었던 1984년 4월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 조정 요인은 규제와 긴축 때문이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며 우려했던 악재 요인이 해소됐고 시장의 관심이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지금도 AI 고점 논란은 시기상조라며 AI 확장 사이클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려가 해소되며 반도체와 전력 등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이 12월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는 증시의 흐름을 반전시킬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12월 초중순부터는 다시 강세장이 재개될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과연 내년에 7,500까지도 도전할 수 있을지 해당 보고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미국의 10월 고용보고서가 밤에 발표되겠고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 이노테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실적 발표도 계속됩니다. 방금 전 속보가 나왔죠. 카카오는 실적이 공개가 됐고요. 그 밖에 금호석유화학과 하나엔진, DL,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며 경상수지가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또 흔들렸습니다. AI 거품과 고용시장 냉각에 위축된 건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또 한 번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2.8% 내림세로 96,400원, SK하이닉스도 3.2%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57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96% 하락하면서 46만 5,500원, 테슬라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 CEO에게 1조 달러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통과되면서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는데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2.4% 약세로 26만 2,500원, 두산에너빌리티가 프리마켓에서는 4.3% 가까이 빠집니다. 7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전 종목 일제히 하락합니다. 알테오젠이 2.7% 내림세로 53만 2천 원, 에코프로비앱이 2.6% 가까이 하락하며 15만 3,9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지금 5% 가까운 내림세입니다. 39만 8,500원이고요. HLB 역시 4.1% 내림세로 거래가 4만 8,400원. 펩트론 역시 5% 가까이 하락합니다. 23만 9,500원. ABL 바이오도 4.1% 약세, 거래가 10만 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상황 좋지 않은데요. 국내 증시 이번 주 내내 대규모 매도세를 보인 외국인 투자자가 과연 오늘 돌아와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환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환율과 수급 상황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